근데 돈도 없고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세금은 막 4, 5천씩 밀려 있었고. 자, 이번 순서부터는 김태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두 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잠깐 영상 보셨습니다. 서해순 씨의 하와이 생활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요. 먼저 오늘 오후에 김광석 씨의 친형이죠. 김광복 씨가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와 관련된 내용, 김광복 씨의 형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연이의 소식에 대해서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 서순이가 너무 보기 싫어서 멀리 했던 거지 서연이가 보기 싫었던 건 아닙니다. 많이 놀랬고 또 뭐 하나밖에 안 남은 광석이 혈육인데 광석이 흔적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중동 과정도 또 폐렴이라고 하니까 진짜 참 너무 불쌍했습니다.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모든 부분들이 의욕투성이죠. 자, 그동안 의혹으로만 머물렀던, 말만 많이 나왔던 이 사건, 결국에 경찰이 오늘 공식 수사를 처음 발을 내디디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김광복 씨, 그러니까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밝히겠다는 내용이죠? 일단 오늘 김광석 씨의 형인 김광복 씨가 서해순 씨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죄명은 두 개예요. 하나가 유기치사고 또 하나는 사기인데, 그러니까 유기치사는 어떤 부분이냐면 서현 양의 사망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네. 김광복 씨 주장에 따르면 서현 양이 당시에 급성 폐렴으로 죽기 직전까지마다 아팠는데 제때 119를 부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제때 응급조치가 안 돼서 죽었기 때문에 그 책임, 유기치사라는 것이고, 사기는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소송 사기인 거죠. 그렇죠. 그 소송 과정 중에 피고인 서현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서 재판 결과가 유리하게 됐다. 그리고 고의적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기다. 이런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거죠. 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먼저 이제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이제 서해순 씨가 불려와서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혹이 또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공개가 되면서 미국 하와이에서의 서해순 씨의 생활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딸이 사망을 했죠. 2007년 그쵸? 12월에. 그리고 2달 만에 미국으로 갑니다. 하와이로 갔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혼자가 아니고 한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한 매체에 의해서 누굽니까? 보도가 됐습니다. 법인을 같이 설립한 이사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서해순이 대표고 이사로 이모성이라는 그런 사람이 같이 와이키키, 하와이에서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해성 코퍼레이션. 근데 이 이름에도 좀 의미가 있다면서요? 서해순 씨의 해자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남성의 성자를 합쳐서 두 사람이 사실상 거의 동업 관계였다는 것을 암시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동업이라는 거를,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법인을 같이 설립하는 동업을 아무나 하고 하진 않지요. 그렇죠.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다,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데, 네. 그 하와이에서 그 와이키키 해변에 어제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렸던 스피드마트라는 네. 그 가게, 슈퍼마켓이죠? 네, 가게를 하나 내서 딸이 그렇게 딸을 보내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다시 저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딸이 사망하자 2달 후에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자마자 회사 법인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곧장 스피드마트라는 슈퍼마켓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년 채 안 돼서 주류 사업으로 또 확장까지 시도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 남성인 이모 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그 서해순 씨 최근 인터뷰,
그 얼마 전에 매체에 나와서 정식 인터뷰를 할 때 답한 거를 보면 친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하고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뭐 사적인 영역이니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내밀한 사이였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해순 씨, 이 딸을 키우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여러 차례 토로를 했었는데요. 과연 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사람이 하와이에 가서 사업을 확장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서해순 씨가 이 매입해서 운영했던 스피드마트 직원이요. 4명, 최대 4명까지 있었고요. 위치가 와이키키 해변 근처입니다. 유명한 관광지죠. 그리고 연 매출이 우리 돈으로 따져보니까 최대 28억 원까지 연 매출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러면은 글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 딸을 키우느라고 되게 어려웠다. 돈이 없었다. 이 말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좀 의문이 가죠. 2007년 이제 12월 달에 딸 서현 씨가 사망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때 이제 이 기흥 지역에 있는 고급 골프 빌리지를 전세를 주고 한 달 뒤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한 달 뒤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해성 코퍼레이션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또 스피드마트를 인수를 하거든요. 그럼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이미 상당히 좀 재정적인 여력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고 그 인수한 마트에서도 연매출 한 11억에서 28억 정도의 그 정도의 매출이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슈퍼마켓이 아니고 그렇죠. 상당히 그 와이키키 해변 가까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모가 있는 또 매출이 상당히 발생하는 그러한 마트였다라고 본다면은 뭐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김광복 씨, 그러니까 어떤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밝히겠다는 내용이죠? 일단 오늘 김광석 씨의 형인 김광복 씨가 서해순 씨에 대한 고발을 했습니다. 죄명은 2개예요. 하나가 유기치사고 또 하나는 사기인데, 그러니까 유기치사는 무슨 어떤 부분이냐면 서현 양의 사망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네. 김광복 씨 주장에 따르면 서현 양이 당시에 급성폐렴으로 죽기 직전까지마다 아팠는데 제때 119를 부르지 않았다. 네. 그래서 제때 응급조치가 안 돼서 죽었기 때문에 그 책임 유기치사라는 것이고, 사기는 뭐 많이 나온 얘기지만 소송 사기인 거죠. 그렇죠. 그 소송 과정 중에 피고인 서현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아서 재판 결과가 유리하게 됐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사기다. 이런 2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거죠. 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먼저 이제 김광석 씨의 친형 김광복 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이제 서해순 씨가 불려와서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의 그랬는데 돈도 없고 직원 월급도 못 주고 세금은 막 4, 5천씩 밀려 있었고. 자, 이번 순서부터는 김태현 변호사,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2분이 함께 하시겠습니다. 2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잠깐 영상 보셨습니다. 서해순 씨의 하와이 생활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요. 먼저 오늘 오후에 김광석 씨의 친형이죠. 김광복 씨가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와 관련된 내용, 김광복 씨의 형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현이의 소식에 대해서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 서해순이가 너무 보기 싫어서 멀리했던 거지. 서현이가 보기 싫었던 건 아닙니다. 많이 놀랬고 또 뭐 하나밖에 안 남은 광석이 혈육인데 광석이 흔적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중동 과정도 또 폐렴이라고 하니까 진짜 참 너무 불쌍했습니다.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모든 부분들이 의혹투성이죠. 자, 그동안 의혹으로만 머물렀던, 말만 많이 나왔던 이 사건, 결국에 경찰이 오늘 공식 수사를
처음 발을 내디르면서 네, 아시다시피 뭐 동업이라는 거를 그리고 미국까지 가서 법인을 같이 설립하는 동업을 아무나 하고 하진 않지요. 그렇죠.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했다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데 네. 그 하와이에서 그 와이키키 해변에 그 어제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렸던 스피드마트라는 네. 그 가게, 슈퍼마켓이죠. 네, 가게를 하나 내서 딸이 그렇게 딸을 보내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다시 저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딸이 사망하자 2달 후에 미국 하와이로 건너가자마자 회사 법인을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곧장 스피드마트라는 슈퍼마켓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년 채 안 돼서 주류 사업으로 또 확장까지 시도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 과정에서 그 남성인 이모 씨가 어떤 관계인지는 뭐 정확히 밝혀지진 않습니다. 의혹이 또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공개가 되면서 미국 하와이에서의 서해순 씨의 생활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딸이 사망을 했죠. 그쵸? 2007년 12월에. 그리고 2달 만에 미국으로 갑니다. 하와이로 갔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혼자가 아니고 한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오늘 한 매체에 의해서 누굽니까? 보도가 됐습니다. 법인을 같이 설립한 이사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서해순이 대표고 이사로 이모성이라는 그런 사람이 같이 와이키키, 하와이에서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름이 해성 코퍼레이션. 근데 이 이름에도 좀 의미가 있다면서요? 서해순 씨의 해자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남성의 성자를 합쳐서 아하. 두 사람이 사실상 거의 동업 관계였다는 것을 암시하는데